안녕하세요. 공시와 투자 키팩트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주는 테린이 아빠입니다. 내용 보시고 도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올해 사업보고서에 개정된 사항이 있고 그 개정된 사항에 따라서 그 배당과 그리고 정관 변경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기재를 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보고서에는 시행 초기다 보니까 회사들이 좀 두리뭉실하게 좀 적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5월 한 중순쯤 되면은 올해 이제 지적사항에 대해서 감독원이 각 회사 IR 담당자 또는 공시 담당자한테 이메일을 보냅니다. 우리가 점검을 해보니까 너네 사업보고서에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좀 부실하게 기재되어 있다. 그래서 좀 더 꼼꼼하게 적어라 라고 되어 있어요. 특히 이제 이번 분기보고서부터는 좀 꼼꼼하게 적어라 라고 되어 있어서 이번 분기보고서에 배당과 그리고 정관 변경에 대해서 좀 한번 구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보시면 삼성전자가 가장 기본적으로 잘 하니까 삼성전자의 공시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공시를 제가 여기 열어보면 올해 이제 여기 6번 배당에 관한 사항에서 보시면 작년에는 없었어요. 작년에는 이렇게 이제 배당과 관련된 그냥 뭐 배당 성향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정도만 있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주요 포인트입니다. 대부분의 지금 상장사들이 해당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다가 지적사항을 받게 돼서 분기보고서에는 다 이 부분을 포함해서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당사는 주주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우리가 뭐 창출되는 현금 흐름의 어느 정도를 주주 환원을 하겠다. 우리 잉여 현금 흐름의 50%를 하겠다라고 지금 딱 기재를 해놨어요. 결국 뭐냐? 그동안 우리가 배당에 대해서 이 회사가 앞으로 어떤 배당을 어떻게 금액을 할지에 대해서 사실 언론상의 어떤 내용 이외에는 공시상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었는데 이번 사업보고서 그리고 사업보고서에 부실기재한 경우에는 이번 분기보고서를 보시면 되고 이 분기보고서에 대형주부터 중소형주까지 모두 이 부분을 꼼꼼하게 기재를 하게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다트 편집기라고 해가지고 배당에 관해서 이제 기재를 하게 되어 있는 게 바뀐 거고 여기 보면은 이 기업 공시 작성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 보면은 여기 보면 배당에 관한 정책은 배당 목표에 대해 설명하는 자료로서 자사주 매입 및 소각 계획 등을 포함하여 꼼꼼하게 적어라. 지금부터 현행 유지를 할 거냐, 확대를 할 거냐, 축소를 할 거냐, 기재를 해라 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그 상반기에는 제가 중소형주가 시세가 유리하고 하반기에는 대형주가 이제 시세가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여기 보시면은 항상 대형주가 4분기쯤 되면은 시세가 좋아요. 그래서 3분기 가을에 우리가 여름 지나고 초가을쯤 되면은 대형주를 좀 플레이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내 주머니에 있는 확실하게 이제 가져갈 수 있는 돈이 좀 더 좋다는 거죠. 우리가 12월 결산법인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주식을 보유하게 되면 배당이라는 걸 가져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배당에 대한 수요가 매년 있어 왔고 그리고 1, 2분기까지는 좀 꿈에 관해서 1, 2분기까지는 꿈에 관해서 좀 중소형주들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좀 베팅을 했다면 가을 넘어서부터는 이 꿈이라는 게 실현되는 가능성이 제한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중소형주들은 영 비실비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되는 거죠. 꿈이 있어서 좋아서 베팅했는데 실제로는 실현이 안 되더라. 그래서 3분기쯤 되면은 중소형주들이 힘이 빠집니다. 그리고 4분기를 대비해서 대형주들을 많이 사두죠. 왜냐하면 안전하고 그리고 이미 1, 2분기까지 누적으로 돈을 벌어놓은 게 있고 3분기까지 누적으로 벌어놓은 게 있으니까 4분기에 나올 만한 배당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와닿는 거라는 거죠. 심지어 올해부터 1분기 분기 보고서에는 이게 이제 삼성전자를 예시를 든 건데 이렇게 올해 배당 어떻게 할 거다라고 기재를 하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렇다면 생각을 해보면 대형주가 배당이 잘 나올까요? 중소형주가 배당이 잘 나올까요? 돈을 누적해서 쌓아갈 수 있는 펀더멘털적인 체력은 대기업들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기업들은
배당 성향이 더 도드라질 수밖에 없고 배당에 대한 가시성이라고 하죠. 가능성이 더 높다.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 대비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배당에 대해서 시장에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결국 제가 이제 라떼 회원들한테 드리는 이 계절성 분석에 의거하면 대형주가 4분기 때 유리하고 여기 월간으로도 보시게 되면은 대형주가 4분기 때 점점 11월, 12월에 유리해지기 때문에 가을쯤 사두면은 꽤 짭짤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배당에 관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확인하시면 되고 두 번째로 어떤 내용이 또 바뀌었냐면 예전 사업보고서까지는 없었고 이렇게 이제 정관 변경에 대한 이력이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최근에 제가 이 기업을 굳이 사야 되나요? 라고 했었던 기업 중에 유니슨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유니슨의 분기보고서를 보죠. 여기도 이제 배당에 관해서 기재를 하고 있고 여기는 이제 뭐 우리 어떻게 확대할 거다라고 이제 기재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제대로 된 기재가 아닙니다. 지적사항으로 아마 받아야 될 상황인데 그리고 일단 정관에 보시죠. 정관 변경 이력이라는 게 있는데 과거에 이 회사가 어떤 정관을 변경을 했느냐를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제가 주주총회 소집 공고를 매 연간 단위로 주주총회 소집 공고를 뭐 3월달에 보통 올리니까 그거를 다 검색해서 보기도 하지만 이번 분기보고서에서부터는 정관 변경을 언제 했었고 왜 그때 당시에 주요 변경 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기업들이 꼭 뭐 유니슨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첫 번째, 발행 예정 주식 수가 증가하는 경우. 발행 예정 주식 수를 왜 증가할까요? 유상증자, 전환사채 발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체 발행하는 주식 수가 정관에는 한도가 적혀 있는데 그 한도를 늘리는 거죠. 그 말은 우리가 3자 배정 유상증자 또는 주주 대상으로 하는 공모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정관 변경에 대한 주주총회 소집 공고에서 발행 주식 수를 늘리겠다라고 하는 기업들은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전환사채의 발행 한도를 또 늘리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리고 신주이수권부 사채권의 발행 한도를 늘리는 경우 이런 경우들은 가급적으로 그 발행 한도를 늘리고 나서 그 다음 연도 그 주주총회가 끝나고 나면 정관이 바뀌죠. 그 바뀐 정관에 따라서 발행하는 주식수를 늘렸으니까 더 많은 공모 주식들을 발행할 수가 더 많은 공모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또는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신주를 발행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러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는 어떤 그 정관 변경이 주총 소집 공고에 있는데 과거에는 사업보고서랑 분기보고서에 이렇게 정관 변경에 대한 해당하는 내용을 기재를 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 올해 사업보고서부터는 이렇게 정관 변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재를 하게 되어 있고 이 사업보고서 지적사항에서 좀 미흡한 회사들은 이렇게 분기보고서에서 꼼꼼하게 기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분기보고서에 이렇게 꼼꼼하게 기재되어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전환사채 발행 한도 늘린 회사 그리고 전체 발행 주식수를 늘린 회사 이런 회사는 좀 피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그 발행 주식수가 많아지면서 희석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이제 그 분기보고서에서 봐야 할 부분들 배당과 정관 변경 이런 부분들이 올해 추가되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